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춘기와 땡감과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혹시 중학생 학부모님 계십니까? 혹시 자녀가 심하게 반항을 해서 당황한 적이 있습니까? 중학생이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인데 벌써 또박또박 말대꾸를 한다고요? 자녀가 그럴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중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계십니까? 아이들의 당돌한 태도 때문에 당황한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 일을 당하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때 엄격한 훈계와 경계 세우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엄격한 훈계와 경계 세우기를 다루기 전에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상처기가 생기지 않도록 그 땡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땡감 아시죠? 땡감을 만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보통 좀 약간 불편해하시고 화들짝 놀랍니다. 땡감의 그 떫은 맛이 어른들을 좀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쯤 되면, 중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면 부모님들이 아이의 달라진 모습에 놀랍니다. 얘가 왜 이러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말도 안 하고 걱정이에요. 사사건건 짜증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상담할 때면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중학생이 되어서 그렇다. 저는 이 사춘기를 땡감에 비유합니다. 땡감의 특징은 뭡니까? 단단하죠. 딱딱하고 떫은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시는 반대로 달콤하고 말랑말랑하죠. 지금 대한민국 그 입시 제도 속에서 대학 입시를 최종 목적으로 하는 공부를 시키는 그런 형태에서는 이 땡감이 홍시가 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땡감이 홍시가 되기 위해서는 칠흑 같은 긴 밤 찬소리를 맞아야 하고 따가운 햇빛도 좀 받아야 하고 까치의 공격이나 벌레의 공격, 그리고 세찬 비바람을 이겨내고 나서 달콤한 말랑말랑한 홍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지금 학생들은 이런 기회를 다 박탈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만 전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칠흑 같은 긴밤 찬소리를 맞을 기회를 주지 않고 오직 공부만 해. 까치의 공격이나 벌레의 공격을 받으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막아주고, 그래서 땡감이 홍시가 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런 형태가 보이는데, 저는 이 떫은 단단한 땡감을 사춘기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잘 성장하여 성숙한 성인이 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홍시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자녀들이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침울해하고 말을 잘 안 한다. 그리고 부모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소리를 지른다, 대든다.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을 피한다. 가능하면 혼자 있고 싶어한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에 어떤 일 때문에 가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 아예 옷 입은 스타일을 막 비난하고, 그리고 학교에 갈라 그래?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그 가족보다는 친구들과 지내고 싶어하죠. 친구들의 영향이 굉장히 그 학생의 삶의 중요한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부모님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을 버릇없이 막 하는 거죠. 이럴 때 부모님을
선생님을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반응을 보일 때 나 때문에 이 애가 이러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뭐니까 땡감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경험, 8년 전 경험이기도 한데 복도를 지나가다가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이제 아이들을 만났는데 지나가는 아이들이 교장이 들리도록 크게 말을 했습니다. 짜증나. 우리 학교 밥맛 없어. 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교장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 땡감이 무슨 또 피곤한 일을 당했나, 무슨 또 떫은 맛을 우러내는 건가 라고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첫 번째 반응 한번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야 일로와, 밥맛 있는 학교로 전학 가. 이놈아, 밥맛 있는 학교로 전학 가란 말이야 라고 화를 냈을 경우 땡감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짜증나. 누가 전학 간다 그랬어요? 왜 욕을 해요? 뭐 이래가면서 이제 60세 교장과 14살 땡감이 이제 싸우겠죠. 이놈이 어디서 덤벼들어? 뭐 이래가면서 싸우겠죠. 두 번째 반응은 조금 전에 한 얘기를 내가 교장이 들었는데 잠깐 얘기 좀 할까? 우리 학교 급식 맛이 없다는 이야기니 아니면 우리 학교가 싫다는 얘기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용히 교장실로 불러들여서 맛있는 간식도 주고 음료수도 줘가면서 한 1, 2분 좀 진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땡감이 좀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하시죠. 급식 맛이 없다는 이야기니 아니면 우리 학교가 싫다는 얘기니, 뭐 짜증나는 일이 있었나 보지 라고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시죠. 첫 번째 그 교장 선생님의 반응과는 좀 다를 겁니다. 한 두세 명이 어울려서 지나가다가 교장실에 초대되었고 무슨 일이니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2, 3분밖에 안 걸린 거죠. 그때 이제 빨리 제정신으로 돌아온 땡감이 교장 선생님 사실은 오늘부터 1학년이 먼저 급식을 먹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이었는데 가니까 그 급식을 배식하는 어머니들이 1학년 귀엽다고 달라고 그럼 더 줬나 봐요. 그래서 튀김을 2개씩 먹어야 되는데 하나씩밖에 못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였구나. 그래서 서운했다는 얘기구나.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네, 앞으로는 급식 배식하는 어머니들이 2개씩 주기로 돼 있으면 2개씩 주고 잘 배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는 아이들이 가서 더 달라고 보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랬구나. 그런데 이제 조금 전 너희들이 교장 선생님 지나가는데 들은 그런 표현은 유치원생들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걸 잘 교장 앞에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볼래?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어? 한번 정식으로 교장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나갔다가 들어와서 정식으로 한번 얘기해 봐.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다시 복도로 나가서 지나치면서 얘기하지 않고 노크를 하겠죠. 그럼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오겠죠.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교장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사실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튀김을 하나씩밖에 못 먹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좀 2개인데 하나밖에 못 먹어서 좀 서운했겠구나. 그래.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담임 선생님과 먼저 얘기하는 거야. 이거 교장 선생님이 그런 것까지 다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담임 선생님한테 올라가서 먼저 말씀을 드리거라.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죠. 자, 첫 번째 반응, 땡감에게 땡감으로 반응했습니다.
두 번째 반응, 땡감에게 성숙한 홍씨로 반응했습니다. 60세 교장과 14살짜리 땡감이 심하게 싸워서 신문에 날 만한 일을 벌리지 않고 잘 땡감의 떫은 맛을 당연히 그러겠지 하고 받아들여서 해결한 사례겠죠. 첫 번째 사례는 뭐 다 아시겠지만 60세 교장 마음에도 땡감이 그대로 있던 거죠. 이처럼 좀 극단적인 이야기 같지만 부모님과 땡감인 자녀의 싸움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게 좀 많은 그 사례가 되겠죠. 땡감들이 이러한 반응을 마주쳤을 때 나에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머리로만 알지 말고 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나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 아이가 나에게 대드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땡감이라서 그러는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머리가 아닌 가슴에 새겨 놓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다른 사례를 볼까요? 땡감들의 특징은 극과 극을 달리는 그 감정의 변화가 좀 심합니다. 아싸 오늘 최고야, 내 생애 최고야 이랬다가 갑자기 사는 게 지겨워, 힘들어 죽겠네. 얘는 진짜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기말고사가 시작된다는 그런 말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겠죠. 이렇게 뭐 조금 전에 한 5분 전에 막 재미있게 조잘거리고 놀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지겹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감정의 변화가 심하기도 하고, 뭐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 갑자기 아이가 말을 안 하고 굳은 표정을 가지고 이제 교실에 앉아 있으면 어제 집에서 무슨 일 있었니? 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아무리 물어도 아이는 대답하지 않죠. 이 애가 나한테 또 뭐 서운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근데 보통 이렇게 아이가 말 안 하고 또 집에 가서 부모에게 말 안 할 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끝까지 말하도록 재촉하시죠. 방에 따라 들어가면서까지 문 열어. 무슨 일 있었어? 빨리 문 열어. 해가면서 스스로 혼자 좀 조용히 칠흑 같은 긴 밤 잔소리를 맞을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끝까지 말을 하도록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어제 집에서 무슨 일 있었나? 왜 그렇게 얼굴이 굳어져 있어? 그럴 때 이 아이가 이제 말을 안 하면 계속 왜 그래?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야? 말해봐 라고 재촉하면 이 아이가 이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됐어요? 이렇게 해버리죠. 아무 일도 없었어요. 됐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내면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스토리는 우리는 모른 채로 선생님에게 아무 일도 없었어요. 됐어요? 라고 약간 화가 난 표현, 좀 뭐랄까 좀 거친 표현, 대드는 듯한 표현, 짜증내는 듯한 표현을 듣는 순간 이놈이 나한테 덤벼드는 건가? 나한테 화를 내는 건가? 이렇게 서운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둘이 갈등이 시작될 수 있고, 이럴 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나 때문에 이 애가 이러는 것이 아니다. 이 아이가 땡감이라서 그러는 거다. 자, 이렇게 이런 땡감을 볼 때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뚝딱 홍시가 되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루아침에 땡감이 아니라 바로 그냥 홍시가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땡감인 자녀들의 그 사춘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이 고통의 긴 터널이 끝없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합니다. 입을 굳게 다물고 침울해 한다든가 소리 지르며 대든다든가 방에 가서 콱 박혀서 나오지 않는다든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을 함부로 막 뱉어낸다든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그런 생각하지 않은 채로 확 뱉어버리는 그런 말을 한다든가 뭐 사사건건 불만으로 가득 찬 태도를 보인다든가 뭐 이렇게 종잡을 수 없이
극과 극의 감정의 변화를 보일 때 부모는 참아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녀의 반응이 부모 때문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냥 땡감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때 부모님이 하셔야 할 일은 그냥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부모의 내면이 치유되고 건강하게 되면 땡감을 땡감으로 볼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생깁니다. 땡감으로 볼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방법은 제가 내면 아이, 이너 차일드 내면 아이 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부모의 내면이 치유되면 그 떫은 땡감 같은 자녀를 볼 때마다 불편하고 뒤집혀지던 마음이 훨씬 줄어듭니다. 제가 36년 동안 땡감하고 살았거든요. 36년 땡감하고 살았는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꾹 참고 기다리면 이 또한 지나간다. 그런데 땡감과 함께 지내는 부모나 교사의 내면이 건강하게 치유돼서 건강해지면 땡감을 보고 꾹꾹 참는 게 아니라 땡감과 함께 즐겁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연의 섭리에 감탄하기도 하고, 이 땡감이 1년 만에 이렇게 홍시가 될 수도 있을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렇게 정말 전두엽이 리모델링 되는 관계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했던 땡감이 3학년 때 의젓한 어른이 된 모습을 보고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함께 즐기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떫은 맛을 확확 품어내면 막 그냥 거침없이 품어내면 이 땡감이 또 오늘은 왜 이럴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이러는 걸까라고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때로는 어른보다 낫다. 기성세대의 그 딱딱하게 굳어버린 아집, 편견 이런 것에 대해서 용감하게 거부하고 말하는구나. 어른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갈까봐 그냥 감춰두고 마는데 어른들의 불의와 부패 이런 것에 타협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구나. 뭐 이런 놀라움도 발견하게 됩니다. 땡감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냥 땡감은 땡감일 것뿐이죠. 땡감의 장점도 많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 땡감하고 지내다 보면 앞에서 조금 힌트를 드리긴 했지만 어른들의 그 내면을 이렇게 들춰냅니다. 그럴듯한 교장실에 앉아서 뭐 평안하고 수용성이 크고 이렇게 인자한 교장처럼 또는 아주 속 깊은 어른의 부모인 것처럼 지내던 그 깊은 내면을 휘어져서 그 바닥에 그 얼마나 많은 상처와 분노가 쌓여 있는지 이렇게 항아리 속에 지저분한 찌꺼기가 쌓인 것이 쭉 가라앉아서 위에는 맑은 물 같지만 그 바닥에는 그 구정물 찌꺼기 음식물 찌꺼기가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내면의 상처와 분노와 이런 아픔들을 수면 위로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꾸만 그것을 이렇게 자극해서 떠오르게 합니다. 이때 교장이나 교사나 학부모님 속에 들어있던 내면의 상처가 무엇인지, 내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내면 아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땡감은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부모의 체면을 생각하거나 앞뒤를 잘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동에 옮기고 이러한 땡감의 떫음을 잘 드러내야 비로소 홍시가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모나 선생님들이 땡감이 홍시가 되도록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찬 비바람을 맞으며 싸우는 땡감이 안타깝다. 그래서 부모가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과잉보호를 많이 하는데 세찬 비바람과 싸우는 땡감이 안타깝다고 대신하여 비바람을 맞아주려 한다거나 까치의 공격이나 벌레와의 싸움을 땡감을 대신해서 싸워주겠다고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왜 그렇죠? 땡감이 홍시가 될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땡감이 홍시가 될 기회를 박탈하고 나면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직장생활,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땡감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사춘기가 아닌 땡감들에 대한 것은 내면 치유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땡감이 칠흑 같은 긴밤 찬소리를 맞는 것이라든지 까치의 공격, 벌레의 공격, 갈등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해볼 기회를 부모가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존중해야 됩니다. 수용해주고 경청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청도 나중 기회가 되면 좀 설명드리겠는데, 잘 들어주기만 해도 땡감들은 저분이 나의 편이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노력을 합니다. 이 땡감이 그러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10여 년 동안 12년, 13년, 14년 동안 억압받았거나 그 주변 중요한 역할자들로부터, 중요한 분들로부터 받았던 그 어떤 내면의 아픔을 이제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어린 아이 영유아 시절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걸 드러냈다가는 큰일 난다, 살아남지 못할 거다라는 걸 잘 알죠. 그러나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쯤 되면 엄마한테는 한번 드러내서 싸울 만한 힘이 생겼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중학교 1, 2학년, 3학년쯤 되면 이제 아빠하고도 뭐 선생님하고도 한번 다퉈볼 힘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나쁜 아이들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이미 생존에 대한 그 욕구가 이제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드는데, 그 주변에서 특히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이 땡감이 홍시가 되도록 기다려주면 오랫동안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받았던 내면의 아픔들이 쌓아놓았던 그 억압되었던 것들을 다 쏟아내서 그 떫은 맛과 쌓아놓았던 분노, 이런 것들을 잘 털어버리고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이제부터 땡감을 볼 때마다 땡감으로 봐주세요. 땡감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감나무에 달려있는 땡감이 이상한 겁니까? 그냥 땡감으로 봐주시고,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딱딱하고 떫은 맛을 드러내고 그러지만 언젠가는 홍시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